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노인의 고독과 삶의 외로움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외로움이라는 게. 특히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더 깊어질 수 있는 이 고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지만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꼭 노년이 아니더라도 외로움 자체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니까요. 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외로움이 얼마나 보편적인 감정인지, 또 노년의 삶에선 이게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요즘 가족관계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 속에서 어르신들 마음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단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비춰보시면서 이 글이 던지는 의미를 같이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글, 뭐랄까, 시작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첫 문장에 그냥 우리들 인생은 외롭다, 이거예요. 네,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네, 뭐 대통령이든 영화배우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도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선언이죠. 그렇죠. 마치 외로움이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런 느낌? 꽤 직설적이에요, 그쵸? 네, 상당히 단호하게 시작하는데요. 글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그 외로움을 일부러 피하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막 애쓰면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요? 네, 그래서 차라리 외로움 그 자체에 좀 익숙해지고 그걸 그냥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슬픈 감정? 이런 걸 넘어서서 네, 그렇죠. 뭐 병이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자 이런 관점인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게 그 프랑스 파리 얘기 나오죠. 네, 맞아요. 파리 얘기. 한 집 건너 독신 가구고 그 사람들도 뭐 외로울 수는 있겠지만 결혼보다는 자유가 더 중요해서 고독한 자유를 즐긴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 부분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어떤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보다는 좀 자율적인 삶, 이걸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외로움이라는 비용을 치르더라도 자유를 얻겠다 이런 건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 그 가치를 더 높게 보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요. 당연하죠. 삶의 방식이 그만큼 다양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로 제시한 거죠. 당신은 어떠세요? 이런 고독한 자유랑 관계 속의 안정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그러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그리고 글쓴이는 이게 뭐 프랑스만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 사회도 빠르게 비슷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뭐 3대가 같이 살고 가장 권위도 있고 손주들 재롱 보는 게 당연했다면 지금은 다 핵가족화되고 심지어 1인 가구도 엄청 늘어서 각자 사는 현실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흐름이죠. 이 지점에서 그 벤자민 프랭클린 말을 인용한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놀랐어요. 200년도 더 된 말인데. 아들은 결혼하면 잃어버리지만 딸은 낳음만이라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다. 뭐 이런 뉘앙스였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18세기 미국 사회 얘기가 지금 21세기 한국에서도 공감을 얻는다는 게 참 그렇죠. 신기하네요, 정말. 네, 시대랑 공간을 넘어서 자녀와의 관계, 특히 이제 성별에 따른 미묘한 그런 거리감 같은 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술은 엄청 변했는데 이런 관계 역학은 그대로라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변치 않는 감정선이 현대 노인들이 느끼는 어떤 소외감, 이걸 더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정말 공감이 가요. 명절이나 돼야 겨우 얼굴 보고 그것도 부모님은 막 고맙게 여기셔야 하고 네, 가끔 안부 전화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시는 모습 글 읽으면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짠하죠. 그리고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키울 때 자식이지 다 키우고 나면 소용없다. 이 독백 같은 말이 참 와닿았어요. 네, 그 말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죠. 섭섭함, 체념. 네. 근데 글에서는 이 말이 어쩌면 엄연한 진리일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기대를 좀 내려놓고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조언으로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 또 있어요? 네. 지금의 노년 세대, 당신들도 당신들의 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아, 뜨끔한데요. 하하, 그렇죠. 나도 내 부모한테 무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뭐 세대 간에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좀 섭섭하게 흘러가는 건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현실을 보려는 태도죠. 비난이나 자책보다는 그냥 이해와 수용 쪽이네요. 네, 그런 관점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부부관계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금술 좋았던 부부일수록 한 분이 먼저 가시면 네네, 남은 분도 오래 못 가신다는 통계가 있다고요. 그렇죠. 평생 같이 한 사람을 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상실인지 그 빈자리가 정말 지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그 상실감의 깊이가 짐작하기 어렵네요. 특히 그래서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남편 모습이 좀 더 초라하고 안쓰럽게 보인다는 시선도 언급해요. 아,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성역할 영향으로 가사노동이나 정서적인 돌봄을 아내에게 많이 의존했던 남성 노인들의 경우에요. 아내의 부재가 현실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서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걸 수도 있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하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성별에 따라 겪는 어려움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는 두 분이 건강하게 살다가 비슷한 시기에 큰 고통 없이 함께 생을 마감하는 걸 되게 큰 복처럼 여기는 소망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별로 인한 그 힘든 슬픔이나 외로움을 겪지 않고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 아마 많은 노년 부부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을 보면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렇죠. 관계의 상실, 특히 수십 년간 함께한 동반자를 잃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 고독감은 정말 다른 어떤 외로움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 상실의 경험이 노년기 외로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글은 말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아주 흥미로운 우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빠 개구리 이야기요. 아, 네. 그 개구리 이야기? 네, 어떤 내용이었죠? 연못에 개구리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 개구리가 알만 잔뜩 나오고 그냥 가버렸더고요. 네, 말도 없이 훌쩍 떠나버린 거죠. 혼자 남은 아빠 개구리가 처음엔 망연자실했지만 곧 정신 차리고 그 알들을 지키기로 결심해요. 그 방법이 되게 특이했죠. 네, 아주 독특해요. 포식자들한테서 지키려고 그 많은 알들을 전부 자기 입안에 놓고 머금는 거예요. 입안에요. 네. 그럼 먹지도 못하고. 그렇죠. 먹지도 못하고 개굴개굴 노래하는 즐거움도 다 포기하고 오직 알들을 무사히 부화시키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겨운 부성애죠. 와, 대단하네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네, 문제가 또 있죠. 예전처럼 놀지도 않고 노래도 안 하고 입만 꾹 다물고 있으니까 친구 개구리들이 하나둘씩 재미없다고 떠나가 버려요. 아, 친구들까지. 네, 결국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빠 개구리는 외롭고 배고파도 희망을 잃지 않아요. 조금만 참으면 알들이 깨어나면 올챙이들이 나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새끼들이랑 같이 다시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희망으로 견디는 거죠.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 어땠을 것 같으세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 희생이.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알들이 부화하기 시작해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인데 네, 드디어. 근데 아빠 개구리 기대와는 완전 다른 일이 벌어져요. 네, 어떤? 입 밖으로 나온 올챙이들이 아빠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태어나자마자 와, 바깥 세상이다 하면서 그냥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서 가버리는 거예요. 신나게. 네, 그냥 가버린다고요. 네, 아빠 개구리는 너무 황당해서 입만 벙긋거리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올챙이들을 잡을 수도 없고 뭐 잡을 명분도 없고 허. 결국 그 모든 헌신과 외로운 끝에 남은 건 텅 빈 잎이랑 또다시 찾아온 철저한 고독뿐인 거죠. 아, 진짜 읽으면서 너무 허무하고 씁쓸했어요. 이 개구리 우화가 글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글쓴이가 보는 노년의 삶,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성찰을 담은 상징적인 장치라고 봐야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네, 젊음, 즐거움, 뭐 기본적인 욕구까지 다 희생하고 외로움을 견뎠는데 그렇게 키운 자식들은 결국 크면 자기 삶 찾아서 떠나가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순리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는 그 빈자리와 함께 다시 외로움과 마주하게 된다. 그렇죠. 그걸 이 우화가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빠 개구리의 그 순도한 희생이 결과적으로는 보상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서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통찰이고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는 어떤 느낌을 주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글쓴이도 이 우화가 어쩌면 늙어서 산다는 것의 본질, 그 쓸쓸함과 허무함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자식이 잘 커서 독립하는 건 당연히 기쁜 일인데 동시에 부모로서는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좀 복잡미묘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죠. 그 빈자리의 무게감, 다시 찾아오는 고독감 같은 게 이 우화를 통해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참 씁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네. 이 우화가 주는 그 쓸쓸함이나 허무함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이걸로 절망하거나 찬양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좀 현실적인 제언을 덧붙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네. 마지막에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하고 또 이해관계를 떠나서 마음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줄어진 상황 속에서도 좀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낙천적인 태도 이런 걸 가지면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외로움이라도 그 무게를 조금은 덜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아, 그러니까 외로움 자체를 없앨 순 없어도 긍정적인 관계 맺으려는 노력이나 마음가짐을 통해서 그 고통을 좀 완화하고 조절할 수는 있다. 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혼자 남겨진 아빠 개구리도 올챙이들이 다 떠난 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다시 노래를 부르거나 했다면 그 뒷이야기는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외로움이 인간 조건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과 그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나 삶의 태도를 유지할 건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고독은 인정하되 고립되지는 말아라. 이런 메시지군요. 네, 그렇게 읽힙니다. 결국 삶의 마지막까지도 타인과의 따뜻한 연결,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가짐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외로움에 먹히지 않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노인의 고독과 삶의 외로움이라는 글을 통해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보편적인 속성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노년기에 어떻게 좀 특별하게 나타나는지, 또 빠르게 변하는 가족관계 속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복잡한 감정들, 네, 그리고 관계의 상실이라는 그 깊은 아픔과 그럼에도 찾을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까지 좀 넓은 범위의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이 글에서 다룬 여러 내용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하네요. 아마 각자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글이 표면적으로는 노년의 외로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그 밑바탕에는 우리 삶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봐요. 아, 어떤 질문들일까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누군가와 관계를 맺잖아요.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오해나 갈등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네. 그래 남았던 파리 사람들처럼 개인의 고독한 자유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아빠 개구리 우화가 역설적으로 보여주듯이 결국 타인과 따뜻한 연결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고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이 둘 사이에서 당신은 삶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어렵겠네요. 네. 어쩌면 완벽한 균형점은 없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이 질문 자체를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나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